멀티레벨 모형 마지막 30분 내용은 레이턴트 그로스 커브, 잠재 성장 모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가구가 시간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데이터 구조, 그러니까 패널 데이터 구조하고 되게 유사해요. 왜냐면 시간이라는 변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구조화에서 우리가 관심 갖는 종속 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이제 성장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어떻게 성장하는가, 긍정적으로 성장하는가, 부정적으로 성장하는가, 어떤 요인들이 그러한 성장 특성과 관련이 있는가, 이런 이 성장 모형을 알아보는 게 잠재 레이턴트란 말의 의미는 어, 그 각 그룹 또는 개인, 가구가 시간에 따라 성장하는 패턴이 어떤 잠재적인 확률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인기 성장 모형은 개인이나 그 상위 그룹의 이질성, 헤테로지니티를 고려해 성장 패턴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어떤 시점, 어떤 기간 동안 조사했을 때 그 기간 내에서 결혼 기간 동안에 부부의 행복도 변화, 중학생 시점 이후 고등학교 시점까지 청소년 비행 정도의 변화, 12세부터 18세 청소년의 체질량의 변화, 그다음에 은퇴 이후 고령자의 건강 상태 변화 등 다양한 연구의 잠재 성장 모형을 활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성장 패턴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각 개인들마다 성장 패턴이 다르다고 가정하고 추정하는 거죠. 잠재 성장 모형은 individual trajectory, 어떤 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궤도 모형, 각 개인 또는 가구의 어떤 성장 궤도를 추정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캐릭터의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개인마다, 여기서 이제 개인이 상위 레벨이 레벨 2가 되는 거거든요. 상위 레벨인 개인마다 성장의 그 궤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 모형을 이해하는 방법은 지금 멀티레벨 모형을 저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잠재 성장 모형을 이해하는 방법은 멀티레벨 모형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위계적 HLM 모형, 이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접근 방법은 구조방 정식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 이퀘이션 모델링에서 구조방 정식 모형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 결과는 이제 같은데 어떻게 이걸 이해하느냐의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멀티레벨 모형은 저희가 이미 배운 것처럼 패널 데이터 구조에서의 패널 데이터 구조의 멀티레벨 데이터에서 추정하는 랜덤 코에피션트 모형과 같습니다. 랜덤 코에피션트 모형은 랜덤 인터셉트, 그다음에 랜덤 슬로프 두 개를 동시에 가지는 게 랜덤 코에피션트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패널 데이터 구조에서 랜덤 인터셉트하고 랜덤 슬로프를 동시에 가지는 그런 모형을 추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형을 한번 써보면 y 변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패널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ij가 아니고 it라고 했습니다. i가 이제 상위 레벨에, 일반적인 패널에서 하는 것처럼 상위 레벨이고, 이 t가 하이 레벨 1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1, 하이 레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이게 랜덤 인터셉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간 변수에 대해서 랜덤 슬로프가 붙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y가 변하는 그 기울기는 상위 레벨 i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변수의 앞에 랜덤 슬로프가 붙는 게 잠재 성장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xit는 일반적인 어떤 시간 가변적인 x 변수 앞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기울기가 베타 i가 아니고 그냥 베타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랜덤 슬로프가 아니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랜덤 슬로프가 아니고 랜덤 슬로프는 시간 변수 앞에 붙는 개수가 랜덤 슬로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건 시간 가변적인 오차는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알파 0i는 어떤 고정된 알파 상수항과 상위 그룹 레벨 2의 이질성, 랜덤 인터셉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고정된 기울기하고 그 각 i마다 달라지는 기울기의 정도 U1J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GI처럼 시간 가변적인, 시간 불변적인 X 변수를 여기다 포함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레벨 공별량이 되겠죠. 상위 레벨 공별량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여기서는 이제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포함하지 않았고요. 시간 변수, 그다음에 X 변수, 시간 가변적인 X 변수. 이건 랜덤 플로프가 아닙니다. 이것만 랜덤 플로프로 보는 게 레이턴트 그로스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람다 t는 시간에 해당하는 변수입니다. 우리가 연도가 있으면 0시점, 1시점, 2시점, 3시점 이렇게 어떤 시점에 해당하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범죄성장 모형에서는 람다 t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허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람다 it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모두 똑같은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 개인마다 서로 다른 시점에서 관찰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 시점이 가령 어떤 학생은 14세, 15세, 16세에 관찰되지만 어떤 학생은 14세, 16세만 관찰된다. 어떤 학생은 15세, 16세만 관찰된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모든 학생들이 이 3개년 동안 나이에 관찰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걸 허용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시점, 서로 모두 같은 시점에서 관찰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상위 레벨 오차항은 레벨 2의 오차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랜덤 인터셉트하고 랜덤 슬로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 레벨 오차항은 시간 가변적인 오차항이 되고요. 크로스 레벨 오차항끼리 공분사는 0으로 가정하고 다만 요거 그 부분 이 이제 같은 레벨에서의 오차항은 이게 0으로 가정할 수도 있고 0이 이렇게 아닌 어떤 값으로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레벨 오차항은 서로 다 0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요 시간 가변적인 오차항은 자기 상관없다고 서로 다른 t 시점과 s 시점의 상관관계는 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차항은 정상적인 오차항이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랜덤한 파트는 모두 정규 분포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일정한 분산을 갖는 그런 이 분산을 나중에 이제 추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성장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고 가정하자. 개인의 성장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아까 말씀드린 GI라는 변수, 시간 불변적이고 I에 따라서만 상위 레벨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GI라는 변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가령 이 변수가 남자 여자라는 변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 오메가 W 변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죠. 오메가 변수가 오메가 I라는 변수가 성별이라는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덤 인터셉트, 상수항이 다른 것도 남자, 여자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뭔가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성장하는 게 이 남녀의 차이가 있다. 남녀라는 성별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그지 오메가 i라는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에 포함하는 거는 반드시 그 상위 레벨 변수, 상위 레벨 공별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서 요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놓고 풀어보면 요 식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적인 상수항, 그 다음에 성별 변수의 코에피션트, 그 다음에 성별 변수와 상위 레벨 변수와 시간 변수의 인터액션, 그 다음에 시간 변수 앞에 있는 알파 1, 그 다음에 X 변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랜덤한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랜덤한 파트가 랜덤 인터셉트가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시간 변수 앞에 있는 랜덤 슬로프가 바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가변적인 오차항이 되고 감마 1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감마 1이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 기울기, 이 성장의 곡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남자, 여자 이게 성별 변수라 그러면 남자, 여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여자들은 좀 더 완만하게 성장한다. Y라는 변수가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액션 변수, 성장 곡선은 성장 곡선, 성장 기울기가 이 오메가 i라는 상위 레벨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 데이터 16-1번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16-1번 보시면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4번 관찰이 되는 거, 2년마다. 86년, 82년, 90년, 92년. 첫 번째 그러니까 관찰 시점, 두 번째 관찰 시점, 세 번째 관찰 시점, 네 번째 관찰. 그다음에 2번 사람도 역시 똑같은 시점에서 이렇게 관찰이 돼요. 3번 사람도 이렇게 4번 관찰이 되고. 이렇게 요 변수가 이제 y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요 변수가 어떤 뭐 점수인가 보네요. 이런 점수냐는 뭐 우리 연구 관심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어떤 점수 1점, 0점, 1점, 0점, 1점, 어떤 사람은 여기서 10점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사람이 4번 관찰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관찰되는데 요 y 변수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런 걸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도 이렇게 있네요. 나이. 첫 번째 관찰됐을 때 이 사람의 나이는 6살, 두 번째 관찰됐을 때 이 사람의 나이는 9살. 그래서 여기서 시간 변수는 이 결과 모형을 봤더니 age가 시간 변수네요. 죄송합니다. age가 바로 시간 변수에 해당합니다. age 변수가 그러니까 1번 사람이 4번 관찰, 이 사람 6살, 9살, 11살, 13살 때 관찰된 거고요. 2번 사람은 7살, 10살, 12살, 14살 때 관찰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 각각의 사람들이 상위 레벨이 같은 시점에서, 같은 나이에서 관찰될 필요는 없어요. 서로 다른 시점에서 관찰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변수가 저게 되는 거고요. 먼저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각각의 나이에서 성장, 요 값의 평균값이 얼마인지 한번 봐보죠. 평균값이. 탭스탯 하시고, 탭스탯은 스탯의 기본 명령어니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탭스탯 하시고, NT라는 이 Y 변수, 그 다음에 나이별로 평균을 계산해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6살 때 관찰된 사람들의 평균 NT 값은 1.57이고, 7살은 1.5, 8살 때 관찰된 사람들의 평균 NT는 1.96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걸 이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먼저 콜랩스도 뭐 제가 1번 강의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이 y 변수를 콜랩스하면 요 표가 데이터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NT라는 변수는 평균적으로는 뭐 성장했다가 이때 되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구나. 대충 이런 어떤 성장 곡선이 있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결과는 그냥 말 그대로 평균이에요, 평균. 어떤 각 개인의 어떤 레이턴트한 그로스를 어떤 개인의 이질성, 각 개인마다 뭔가 성장이 다 다를 텐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NT라는 변수가 변하는 정도가 다를 텐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히 평균을 계산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 평균적인 성장 곡선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가령 개인별로 성장 곡선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시 원래 데이터를 불러드리고요. 2A 그 다음에 개인별로인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10사람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y id로 그리면 각 개인별로 성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성장 곡선을 이런 식으로 개인별로 성장 곡선. 그러니까 개인별로 성장 곡선이 되게 많이 다른 거죠. 이 사람은 계속 떨어지고, 이 사람은 오히려 계속 오르고, 이 사람은 갔다가 오르고, 뭐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각 개인별로 이렇게 성장 패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모형을, 레이턴트 그로스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별로 성장이 패턴이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이질적이라는 거를 고려해서 이 멀티레벨 레이턴트 그로스 모형을 추정해보자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콜랩스 아니고, 그냥 개인별로 이 나이, 요게 이제 각 개인 1번, 아이디별로 그래프를 그려라. 시간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소트라는 옵션입니다. 소트. 라인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반드시 이 소트라는 옵션을 꼭 같이 주고 그리세요. 이때는 소트라는 옵션을 같이 주고 그립니다. 그래야 이게 나이가 작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대로 되면서 이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여기서는 이 나이가 작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 되는 게 중요하죠.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성령 성장 곡선 리니어 커브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있음에 따라서 이 NT라는 변수가 성장을 하는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선형으로 성장한다. 어떤 사람이든. 또는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리니어한 성장 곡선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장이 꼭 이렇게 선형으로 가정할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가정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증가한다. 또는 뭐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비선형으로 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제 리니어 그로스 커브를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불러드릴 것이고 같이 한번 불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에 해당하는 타임에 해당하는 변수는 바로 AD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를 그대로 써도 되고요. 제가 여기서는 AD 변수를 리플레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 말하면 여기서 가장 적은 나이는 6세부터 아까 몇 세까지 있었죠? 6세부터 14세? 6세부터 14세까지 있었기 때문에 6세부터 14세까지를 제가 age에서 6을 빼주겠습니까? 6세인 사람은 0이 되는 거고 그냥 바꾸는 거예요. 값만. 6세인 사람은 0, 7세인 사람은 1, 8세인 사람은 2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냥 이거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0시점, 1시점, 2시점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age 변수를 리플레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age 변수 값에서 6을 빼주자. 그죠? 그럼 이제 age가 0부터 몇까지 나타나냐? 한번 해볼까? 페이지에 보면 이제 0부터 나타나겠죠? 0부터 8까지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0에서 관찰된 사람은 전부 122명, 1에서 관찰된 1시점을 가지는 사람은 168명, 2시점을 가지는 사람은 146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레벨 랜덤 코에피션트 모형을 추정하고 이 age 변수가 이제 그 시간에 해당하는 람다 t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CI 변수는 없다. 성장 곡선의 성장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레벨 공변량은 없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T 그 다음에 시간 변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랜덤 코에피션트이기 때문에 ID 바로 여기서 이제 그 시간 변수를 다시 한번 콜론 다음에 적어줘야 되죠. COVUN 또는 COVING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시간 변수에 해당하는 거고요. 시간 변수를 다시 한번 이쪽에서 랜덤 슬로프에서 적어줘야겠죠.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VUN을 했기 때문에 랜덤 인터셉트하고 랜덤 인터셉트, 랜덤 슬로프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공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시간 가변적인 오차항의 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이가 한 살 증가할수록, age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nt라는 변수의 값이 0.07만큼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성장한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울기, 요게 이제 그 기울기의 어떤 베리에이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베리에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있어요. 0.02. 그러니까 분산이 0.02 정도 된다. 아주 0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age에 따라서 성장하는 nt의 값이 좀 다르구나. 베리에이션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랜덤 인터셉트 분산이 꽤 크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크죠. 그 얘기는 어떤 사람은 NT 값이 되게 높은 데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낮은 데서 시작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공분사는 제가 플러스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LR 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세 개의 파라미터가 모두 0이다. 그래서 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귀무가설을 기억했기 때문에 리니어 모델, 다시 말하면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상위 레벨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OLS 추정보다는 이 멀티 레벨 모형 추정이 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성장 모형을 제가 이렇게 해봤고요. 물론 이거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것도 가능은 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생각하겠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개인들마다 이게 평균적인 성장 곡선이 되고요. 개인들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높은 기울기를 가지고 큰 기울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울기를 가진다. 이 분산이 0과 유의하게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베리에이션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분산이 파지티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한다? 인터셉트가 높은 애들이 성장하는 그 기울기도 더 높다. 서로 정비례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비. 그 다음에 이거 공분사니까 상관계수 제가 앞에서 계산해보면 0.49, 0.5 정도 되네요. 이 정도면 뭐 작은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파지티브이기 때문에 NT 값이 높은 데서 시작하는 애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NT 값이 높아지는 정도가 더 빨리빨리 높아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선형 성장 곡선이다. 비선형 성장 곡선이라는 말의 의미는 조금 이제 모형이 복잡해지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써보겠습니다. 지금 랜덤 인터셉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 1 H T 베타 2 A의 제곱 T. 그러니까 A의 제곱 변수를 제가 포함해서 비선형 성장 곡선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한 그 기울기는 U1 I AG T. 그 다음에 요것도 랜덤한 파트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G 제곱의 T 플러스 1. 랜덤 인터셉트는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요 1차 항의 기울기도 랜덤한 파트가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2차 항의 기울기도 이렇게 랜덤한 파트가 여기에 포함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비선형 성장 곡선인데, 이 비선형을 구성하는 이 두 컴포넌트 XAG와 A제곱 변수에 모두 랜덤한 파트를 포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AG의 제곱 변수를 여기서 미리 만드는 거죠. 한번 제가 먼저 AG 제곱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e AG2는 AG의 제곱이다. 이렇게 제곱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ixed NT AG AG2 여기까지가 이제 요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블 버티컬 바를 하시고 AG하고 AG2 모두 다 이 두 변수, 이 성장에 관련된 이 두 시간 변수 모두 다 랜덤한 파트를 포함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스테타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왜 제곱 변수를 미리 만드는 거야? 스테타에는 이 곱하기 기능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이게 제곱인데, 스테타에서 이렇게 쓰면 되지, 굳이 제곱 변수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야 돼? 그럼 이제 이렇게 쓰겠네요. 그 다음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연히 이 변수니까, 제곱 변수가 이거니까 이렇게 쓰겠네요.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제곱 변수를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하고 여기 위치에 써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곱하기란 뜻이기 때문에 스타에서는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이게 옛날에는 안 되던데 이제 되네요. 저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네. 당연히 이게 제 기억에는 이게 14, 15 버전에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16, 제가 사용하는 게 16 버전인데, 옛날에는 분명히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게 바뀌었네요. 이렇게 되니까 좋네요. 그럼 미리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곱하기 기호를 써서, 예전에는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났거든요. 옛날 14 버전, 15 버전에서는. 한번, 다른 버전 갖고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16 버전에서는 이게 되네요. 굳이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졌네요. 옛날에는 여기서 에러가 났는데 이제 에러 안 나네요. 음. 그래서 어떤 거든 뭐 결과는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과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는 두 개가 같아요. 0. 여기 보시면 0.145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0.145 똑같죠. 제곱 0.0008 여기도 0.0008 둘이 똑같아요. 라이클로드 펑션 같은 2635 여기도 2635 두 개 똑같죠. 그러니까 결과는 같은데 이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1차 항의 개수, 그 다음에 2차 항의 개수는 마이너스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성장 곡선이 성장 a제에 따른 성장 곡선이 이렇게 이제 변한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꺾어지지 않고 뭐 꺾어져도 되지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시간 지날수록 이렇게 완만해지는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런 비선형 성장 패턴을 가진다라는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 옵션은 뭐냐면요. 요 옵션은 no FE 테이블 옵션은 뭐냐면 별 의미는 없는데요. 요 부분을 나한테 보여주지 말고 여기까지만 이것만 왜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자기한테는 이건 뭐 보여줘도 되고 안 보여줘도 되고 no FE 테이블은 no fixed effect 테이블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 fixed effect, fixed part라고 했잖아요. 고정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보여주지 말아라 그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보여주든 보여주지 않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COVUN이기 때문에 지금 랜덤 슬로프, 랜덤한 파트가 3개예요. U0I, 이건 이제 랜덤 인터셉트, U1I, U9은 이거는 age 앞에 붙은 랜덤 인터셉트, 랜덤 슬로프 U2I, 이거는 age의 제곱 앞에 붙은 랜덤 슬로프 3개가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분산이 먼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각각의 분산 3개가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레벨에서는 COVUN이기 때문에 공분산을 가정하게 됩니다. 이거와 두 개의 공분산, 이거 두 개의 공분산, 그 다음에 이거 두 개의 공분산, 총 3개의 공분산이 이렇게 되고 그렇게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분산. 요거의 분산이 제일 크네요. 요거의 분산은 거의 크지. 차이가 없고 요거의 분산과 요거의 분산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 다음에 CORR은 이제 요 공분산을 코베리언스로 바꾼 거라 그랬죠? 코베리언스로 바꾼다는 말. 네.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어, 이 AD2의 그 베리언스는 거의 0에 가까워요. 거의 0이나 다름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랜덤 슬로프를 굳이 여기까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줄 필요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랜덤 슬로프를 주는 거죠. 요건 그대로 가고 요거까지 랜덤 슬로프를 줄 필요는 없다. 거의 0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0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걸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공분산이 많이 나오고 이게 많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LR 검정은 이 레벨의 모든 파라미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모두 0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6개가. 그래서 이 멀티레벨 모형 이러한 가정이 적절하냐라는 걸 값을 검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남녀별로, 남자, 이제 그 GI처럼, 상위 레벨 공별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어, 오메가 변수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 오메가 변수, 그다음에 오메가 변수를 이 랜덤 인터셉트와 랜덤 슬로프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바뀌는가, 인터랙션도 들어가고 우리가 그랬죠? 그걸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성장하는 그 패턴이 이 남녀, GI랑 오메가 I라는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믹스트, NT, 그다음에 요게 이제 시간 변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그 시간 변수 앞에 붙은 랜덤 슬로프가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GI 변수, 오메가 I 변수가 되고, 요 부분이 이제 오메가 I 변수 곱하기 람다 t 시간 변수의 인터랙션 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정을 해보면 여기 값이 0.012가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남자일수록 기울기가 더 플러스가 된다. 그러니까 age에 따라서 이 nt 값이 성장하는데 남자들은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이게 이제 여자가 될 것 같습니다. female. 왜냐하면 남자의 기울기가 좀 더 플러스, 파지티브로, 이제,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이 남자와 여자의 기울기의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적인 AG의 값이, 평균적인 기울기는 0.67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베리에이션은, AG 변수의 랜덤 슬로프의 베리에이션이 0.036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다. 그 얘기는, 성장 패턴이 사람들마다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뜻인데, 남녀 간에는 차이는 없다. 남녀 간에, 사람들 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남녀로 나눴을 때는 어떤 이 남녀라는 변수가 성장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인터액션 이렇게 만드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스테타에서.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I 오퍼레이터를 붙이고 연속형 변수에서는 C, continuous라는 오퍼레이터를 붙여서 두 개를 곱한 인터액션 변수에 대한 변수를 리그레션에 포함합니다. 아까 했었겠죠. 남자가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 이제 그래프 이런 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의 그래프가 약간 가팔라요. 여자보다. 여자는 메일, 피메일. 남녀별로 어떤 평균적인 성장 곡선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래서 이번 그 멀티레벨 리그레션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요. 일곱 번째 강의는 그 리미티드 디펜던트 베리어블 모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